안녕하세요. 부인과 질환의 침구 치료 강의를 맡은 안수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인과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이해, 상용 혈자리, 그리고 질환별로 구체적인 침구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강의는 부인과 질환에 활용하는 상용 경혈, 전침과 약침의 활용, 그리고 부인과 질환 중에 임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4가지 질환을 추려가지고 구체적인 침구 치료 방법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질환은 월경 질환, 그리고 난임 질환, 산전 질환, 갱년기 증후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를 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여성의 생리적 특징과 관련된 장부와 경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인과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혈자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월경, 임신, 출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징을 한의학적 개념으로 또 장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과 간, 그리고 비위의 기능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각 장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은 생식 에너지인 신기를 저장하는 장기로 여성의 생식 능력을 좌우하고 초경과 폐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로 간은 여성의 물질적 근본이 되는 혈을 저장하고 월경 주기에 이 혈을 배출하고 또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위는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혈과 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각각의 장부가 맡은 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해당 장부에만 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신의 기혈, 그리고 열과 한의 문제로 이어져서 결국 병리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징과 많은 관련을 가진 경맥은 충맥, 인맥, 족소음 신경, 족걸음 간경, 족태음 비경과 조경명, 위경이 있습니다. 경맥은 장부와도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신, 간, 비 위의 경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12경맥의 요충이 되고 또 선천과 후천의 기가 모두 모이는 충맥이 있고요. 인체의 음을 총괄하고 여성의 임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맥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인과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혈자리 중에서 상당수의 혈자리가 이 6개의 경맥에 포함이 되고 있고 각 혈자리의 효능 역시 방금 전에 학습하셨던 장부의 기능들을 정상화하고 조절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의 침구 치료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주요 장부와 경맥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부인과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혈자리의 위치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체를 항배부, 흉복부, 사지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위별로 어떤 혈자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과 등 부위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백회, 비수, 신수, 상뇨, 차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회혈은 머리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심계, 정충과 같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그리고 건망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항이나 치질, 오랜 설사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수혈은 등 부위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앞쪽 장부 설명에서 비장이 기혈을 생성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비수혈 역시 기혈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혈 부족증이나 비장의 기능이 떨어진 비여 증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수혈은 허리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질 분비물이 많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에 사용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혈을 돕는 작용이 있어서 뇨혈이나 토혈,
혈과 같은 출혈 증상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뇨혈은 엉치 부위에 위치한 혈자리로 신장의 기능을 돕고 월경을 고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규칙한 월경 주기, 그리고 심한 월경통이 있거나 대야가 너무 많은 증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료혈은 앞에 상류혈과 같이 엉치 부위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상류혈과 같은 효과와 주치증을 갖고 있고요. 임상에서는 상류혈과 차료혈, 그리고 여기에 소개하진 않았지만 셋째, 넷째 뒤 엉치뼈 구멍에 위치하는 중류혈과 하류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4개의 혈자리를 양쪽으로 8개를 꼭 집어서 판류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흉부와 복부에 위치한 혈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중, 관원, 중극, 기래, 대맥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중혈은 앞 가슴 부위에 위치한 혈자리로 양 유두의 정가운데 지점으로 치열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열감 혹은 번조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유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만약에 산모의 모유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중혈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원혈은 아랫배에 위치한 혈자리로 신장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허로의 증상, 불규칙한 월경 주기, 그리고 무월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극혈은 마찬가지로 아랫배에 위치한 혈자리로 앞에 관원혈에서 1촌 아래에서 치열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돕고 축맥과 인맥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규칙한 월경 주기, 월경통, 북루, 난임, 그리고 출산 후에 오로가 쉽게 그치지 않는 증상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습열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음부의 가려움증이라든지 대야가 너무 많은 증상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래혈도 역시 아랫배에 위치한 혈자리인데요. 중극혈에서 양쪽 가쪽으로 2촌 부위에 각각 치열해 볼 수 있습니다. 혈분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월경을 조절하고 기의 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위과 질환, 그리고 하복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맥혈은 배 옆쪽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월경을 조절하고 대야를 그치는 효과가 있고, 특히 간장의 기기순환을 도와줌으로써 불규칙한 월경 주기와 대하, 월경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지에 있는 혈자리, 그 중에서도 하지 쪽에 있는 혈자리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혈해, 지기, 삼음교, 태계, 태충, 족삼리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해는 무릎 위 그리고 대퇴 부위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혈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어혈을 없애고 또 지혈하는 효과가 있어서 북루, 월경 과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혈분 질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열을 내리고 또 습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서 대하증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기혈은 종아리의 정강뼈 부분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혈을 활성화하고 월경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규칙한 월경 주기, 월경통, 산후병, 정혈이 부족한 증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음교혈은 부인과 질환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혈자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종아리 정강뼈 안쪽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간과 신의 기능을 올려주고 정혈을 보강하여 난임 질환에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혈을 활성화하고 어혈을 없애며 월경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거의 모든 부인과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태계혈은 발목 뒤 안쪽 면으로 안쪽 복사 융기와 발꿈치 힘줄 사이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신장의 기능을 돕는 효과가 있어서 불규칙한 월경 주기나 소변 빈삭에 사용이 되고 허리와 무릎을 강화하고 저린 비증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인과 질환 이외에도 요통이나 하지 냉증 등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태충혈은 발등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발등 동맥이 뛰는 곳에서 치열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의 기능을 소통시키고 기의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서 수유에 문제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혈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월경을 조절하여 불규칙한 월경과 북루에 사용되고 또 출산을 돕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족삼리혈은 종아리 앞쪽면에 위치한 혈자리로 기혈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종 허약 증상 그리고 산후혈흔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유방의 생리와도 관련이 있어서 유선염과 같은 유방 질환에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인과 질환에 활용되는 전침 치료와 약침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침 치료란 침에 전류를 연결해서 일반적인 침 자극과 함께 전기 자극을 함께 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본래 혈자리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전침 치료를 많이 활용하는 부인과 질환으로는 과민성 방광, 급박성 요실금, 월경통 등이 있습니다. 각 질환별로 사용되는 혈자리를 살펴보면 먼저 과민성 방광염에는 판료혈 혹은 차료혈, 급박성 요실금에는 신수, 회양, 중료혈을 사용할 수 있고 월경통에는 삼음교혈에 자침 후 전류를 연결하여 유의한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침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침이란 혈위 혹은 관련 부위에 약액을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특정 효과를 내는 한약재를 선별해서 유효물질을 추출하고 또 정제하여 제조하게 됩니다. 약침은 일반적인 침치료의 효과와 함께 약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 약재의 효과를 함께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재의 종류에 따라서 약침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부인과 질환에는 주로 자악어, 봉약침, 황련해독 약침 등이 활용됩니다. 각 질환별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약침의 종류와 혈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과 질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약침 중에 하나로 자악어 약침이 있습니다. 자악어 약침이 무엇인지 또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악어 약침의 주요 성분은 태반으로 각종 세포 증식인자와 혈액 응고인자, 호르몬 및 그 전구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식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어서 만성 소모성 질환이나 허약 상태, 그리고 난임, 성기능 장애, 갱년기 장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침의 1회 사용 용량은 복부 혈위의 경우에는 0.5에서 1cc, 기타 사지의 혈위에서는 0.1에서 0.4cc를 주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활용하는 혈자리로는 관원, 족삼리, 삼음교, 음릉천, 신수, 천추, 혈해 등의 해당 질환과 관련된 혈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인과 질환에 상용하는 혈자리와 전침, 약침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실제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부인과 질환 4가지를 선정해서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과 실제 침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경과 관련된 질환으로 1차성 월경통의 침구 치료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월경통은 크게 1차성 월경통과 2차성 월경통으로 나뉩니다. 그중 1차성 월경통은 2차성 월경통과 달리 골반 내 특별한 기질적인 질환이 없음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차성 월경통의 한의학적인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능의 허약, 두 번째로 신경정신적 요소, 세 번째로 풍한, 서습, 조화 6개의 발병원이 1차성 월경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증이 나타나는 병리 기전은 실증과 허증 2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실증은 순환이 정체되고 막혀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로 기순환의 정체로 인한 어혈 상태와 앞에 6개의 발병원 중에 한기와 습기의 과다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허증으로 인한 통증은 기혈이 모두 허약한 경우, 특히 간과 신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실증으로 인한 통증인지 혹은 허증으로 인한 통증인지 먼저 구별하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차성 월경통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축맥과 인맥의 기혈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월경 기간 동안에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조절을 타겟으로 하여 치료가 시행되고 월경과 월경 사이, 월경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증과 실증의 구별, 그리고 구체적인 원인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료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치료법 모두 기혈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차성 월경통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혈자리는 삼음교, 차료, 지기, 17추혈입니다. 삼음교와 차료, 지기혈은 두 번째 챕터에서 그 위치와 효능을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17추혈은 경회기혈 중의 하나로 5번째 허리 등뼈의 가시돌기 아래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 17추혈은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월경 직전 혹은 월경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장부의 문제인지 월경통의 원인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음교, 관원, 중극, 대역 등의 혈자리가 추가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전침을 활용할 때에는 삼음교혈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최근 월경통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삼음교혈에 전류를 연결해서 침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통증 전달 물질에 대한 작용뿐만 아니라 혈액 관류를 개선하는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삼음교혈을 활용한 전침치료가 자궁의 미세혈관과 모세혈관의 수, 직경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궁 내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월경통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 치료 기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침을 시행할 때 전류의 세기는 0.5에서 1.6mA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침요법에는 자악어 약침이 주로 사용되고 약침을 주입하는 부위로 천추, 관원, 족삼리, 혈해, 음릉천, 삼음교 등의 혈자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침치료로 귀에 위치한 혈자리를 이용하는 이침, 또 침의 온열 자극을 함께 주는 온침, 혈자리 부위에 특수 효과가 있는 매선을 매립하는 매선침 등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침치료와 흔히 병행되어 사용되는 뜸치료는 온열 자극과 특정 혈자리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며 1차성 월경통의 경우 중극, 관원, 기해, 삼음교, 지기, 차료 등의 혈자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1차성 월경통의 침구치료 개시 시점에 관련해서 통증이 발현된 이후보다는 통증이 시작되기 전, 구체적으로 월경이 시작되기 5에서 7일 전에 침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월경기의 복강 내에 침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침 자극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자궁 평활근의 수축을 과도하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극 강도에 유의해서 침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임에 대한 침구 치료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난임의 현대의학적인 원인은 크게 배란 요인, 난관 요인, 복막 요인, 자궁 경부 요인, 그리고 원인 불명 등으로 분류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장부와 기혈의 이상 상태에 따라서 신장의 기능 저하, 습담, 습열, 간기의 울체, 어혈, 기혈 허약 이렇게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침구 치료의 혈자리를 비롯한 치료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질환의 특성상 난임은 치료 시작 전에 치료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한약 치료와 침구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3번의 월경 주기를 한 사이클로 보고 1개에서 2개의 사이클 동안 치료를 시행한 후에 치료 방향을 재설정하거나 혹은 추가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성의 난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혈자리는 중극, 삼음교, 대혁, 직이혈입니다. 한의학적인 원인 유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신수, 관원, 태계혈을 선택할 수 있고 기혈이 모두 허약한 경우에는 격수, 혈해, 족삼리혈, 간장의 기순환이 울체된 경우에는 태충, 음염, 곡천, 습담이 쌓인 경우 중환, 풍륜, 음릉천, 어혈이 우세한 경우에는 격수, 차료, 혈해에 침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난임의 전침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여성에게 중극, 관원, 자궁, 삼음교혈의 전침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배란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자궁혈은 경외기혈 중의 하나로 중극혈에서 가쪽으로 3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신수, 방광수, 삼음교, 승산혈의 전침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골반강의 혈류 저항을 줄이고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부부가 많아지면서 보조생식술과 한의치료를 함께 병행해서 치료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술과 한의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에는 배아의 이식 전과 후로 나누어서 침구치료를 다르게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식 전에는 내관, 직이, 태충, 백회, 귀래혈을 사용하고 이식 후에는 족삼리, 삼음교, 혈해, 합곡혈과 이침 등을 활용해서 배란 전후 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혈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난임에 적용할 수 있는 약침의 종류는 자악어와 팔미지왕탕 등이 있습니다. 약침을 주입하는 혈자리로는 신수, 관원, 삼음교혈이 주로 사용됩니다. 뜸치료에는 포문혈과 좌우혈과 같이 하복부의 혈자리들이 침치료와 함께 활용되며 아랫배에 따뜻한 온열 자극을 주고 골반 강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산전질환 중에 임신 중 입덧에 대한 침구 치료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입덧이란 임신 초기에 발생하는 구역과 구토를 말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체 임신부의 70에서 85%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약물 복용이 제한되다 보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혹은 장기간 증상이 지속되어 임신부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임신 중 입덧은 충맥의 기가 상승하고 위장의 기가 하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됩니다. 임신 이후에 태아가 하복부에 자리 잡게 되면서 하복부에 근원을 둔 충맥의 에너지가 임신 전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고 또 위로 상승하게 되는데 평소에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위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 충맥의 에너지가 상승이 더 심화되어서 구역감,
구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 중 입덧의 한의학적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비위의 기능 저하, 두 번째로 담습의 저체, 세 번째로 간장과 위장의 부조화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신 중 입덧의 한의학적 치료 원칙은 기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조절하고 위로 역상하는 에너지를 내려주어서 구역감을 그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혈자리로는 중환, 족삼리, 그리고 내관혈이 있습니다. 그중 중환혈의 경우 상복부에 위치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임신 초기라고 할지라도 자궁의 위치 변화 등에 유의해서 반드시 안전한 경우에만 자침을 시행해야 합니다. 원인 유형에 따라 비위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상환, 공손혈의 침치료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고요. 담습이 저체된 경우에는 음릉천, 풍륜, 간장과 위장의 부조화로 인한 경우에는 내관과 태충혈을 추가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부가 침 자극에 민감한 경우 자극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반 침보다 자극이 적은 이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귀 안에 위치한 혈자리 중에서 위, 비, 간, 삼초, 신문, 교감혈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전질환 중에 태위 이상에 시행하는 한의치료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음혈은 새끼발가락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혈자리로 태기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태위의 이상, 난산, 태반 유착 등에 활용됩니다. 특히 임신 말기에 태위가 바르지 못한 경우에 이 지음혈의 뜸 치료를 시행해서 태위의 교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침구 치료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이란 여성이 폐경을 전후하여 경험하는 다양한 증상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안면 홍조, 상열감, 우울감, 요실금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현대의학에서 갱년기 증후군의 주된 원인을 여성 호르몬의 저하로 보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도 생식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관인 신장의 기능 저하가 주요 병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심장과 비장, 간장의 기능 이상이 함께 발생하면서 갱년기 여성에게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갱년기 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 원칙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통해 폐경 후 여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의 침구 치료는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혈자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백회, 관원, 중극, 태계, 신수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판류혈과 회양혈의 전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판류혈은 앞서 보았던 상용혈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뒤영치뼈 구멍에 해당하는 상류와 차류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뒤영치뼈 구멍에 해당하는 중류와 하류혈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최근 발표된 무작위 대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절박성 요실금 여성에게 회양혈과 회양혈 근처의 가짜 혈 위에 각각 6주간 전침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회양혈의 전침을 시행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요 누출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의 약침 치료는 자악어 약침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약침 주입 부위로는 기해, 관원, 중극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뜸 치료 혈자리로는 등 부위의 간수, 심수, 비수, 폐수, 신수 등 각 장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혈자리를 활용하거나 그 외에 하복부의 관원, 하지부의 삼음교혈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인과 질환의 침구 치료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이해와 각 질환별 침구 치료 방법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각 질환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혈자리를 정리해 보자면 1차성 월경통의 삼음교, 지기, 17추혈, 여성 난임의 중극과 삼음교혈,
임신 중 입덧의 중환, 족삼리, 내관혈, 마지막으로 갱년기 증후군의 백회와 관원, 중극, 태계, 신수혈 등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장부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된 경맥상의 혈자리를 사용해서 치료를 시행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인과 질환의 침구 치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